안녕하세요. 저는 북박TV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비트박서 사운드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강좌 영상과 리뷰 영상들을 사랑해 주시고 있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비트박스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는 비트박스를 잘 하지는 않더라도 비트박스를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비트박스의 뭔가 고난이도적인 기술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떠한 소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소리가 너무 어렵다, 잘 안 난다, 이렇게 내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좌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이제 비트박스를 하면서 뭔가 실망감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비트박스를 한 지 올해로 이제 19년 차가 되었고요. 뭐 소리나 기술적인 거는 이제 한 비트박스 한 지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소리들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대부분의 소리들은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미 다 만들었거나 그때부터 이미 낼 수 있었던 소리들을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다듬고 더 예쁘게 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비트박스를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19년 전에 비트박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TV를 보다가 저는 그 TV 방송에서 비트박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너무 잘한다, 멋있다,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박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강좌 영상들도 막 찾아보고 막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저도 강좌를 찍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따라하기가 더 쉬울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렇게 다른 분들께서도 따라오고 함께 해보면서 뭔가 이 특이한 소리를 내보는 재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데에 항상 저도 초점을 맞춰서 강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박스가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뭔가 이게 소리를 내는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뭔가 내 입이 내 입 같지가 않죠. 네, 저도 지금 솔직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소리들 같은 거 연습해 보려고 하면은 야,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비트박스를 처음 했을 때 제가 강좌들을 접하고서 뭔가 비트박스 소리들, 이런 실력적인 게 상승해 나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드리는 이야기의 결론부터 드리자면은 비트박스는 화초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씨앗을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세게 하고 물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땅에서 이제 씨앗이 새싹이 트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이 과정에는 상당히 꾸준히 물을 주고 관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비트박스는 저는 화초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화초에다가 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씨앗이 바로 싹을 틔우고서 줄기가 부악 하면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천천히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중간에 안 줘버리게 되면은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물을 조금씩 매일매일 계속 주니까 조금씩 자라나가는 그 과정 끝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저는 비트박스가 화초하고 똑같이 이게 지금은 뭔가 안 되고 있더라도 매일 꾸준히 조금씩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입은 원래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 입은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최근에 알게 돼서 그 방식으로 입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강좌 영상을 보고 한 번에 따라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재능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한 번에 따라하기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가 비트박스를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이렇게 소리를 냈었어요. 비트박스를 맨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크게 소리를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킥이라고 하는 소리, 북소리고요. 하이시란 소리, 치소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에는 스네어라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림샷,
이 소리로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이 소리들을 배우고서 소리를 냈을 때 거의 비트박스 시작한 지 1일 차였을 때는 전 소리 거의 이렇게 냈었습니다. 진짜 거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소리를 소리는 크게 낼 수 있게 됐는데 박자는 아직 유지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10일차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차가 됐을 때쯤에 이 정도 했어요. 거의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음악에 맞춰서 드럼 소리를 막 연주해보고 음악에 맞춰서 비트박스를 해보고 아니면 혼자서도 그냥 막 다른 사람들 비트박스 하는 거 리듬 같은 거 막 따라해보고 하면서 한 1년 차가 되니까 저는 소리가 이렇게 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로 조금 빠른 비트박스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약간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하루에 한 10분? 네, 총괄적으로 하루 동안 연습한 양이 약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약간 이런 식 정도까지 할 수 있었고, 이거를 이제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트박스 강좌들을 보면서 아, 내가 냈던 소리들을 저렇게도 낼 수 있는 거구나, 힘을 주면은 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또 발성법을 낼 수 있구나. 시간이 지나서 옛날에는 어렵다고 느꼈던 게 나중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트박스가 사실 뭐랄까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강좌에서도 거듭 이야기 드렸던 것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자주 매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비트박스 강좌를 보셨을 때는 마치 땅속에 심어져 있는 씨앗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씨앗에다 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바로 줄기가 땅을 팡 뚫고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줄기가 팡 튀어나오는 그런 엄청난 재능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저는 재능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따라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는 분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저도 솔직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게 비트박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던 게 지금은 이제 비트박스를 한 지 시간이 꽤 지나니까 나중에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극대화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1일차였을 때는 이렇게 나던 게 이제 뭐 1년에서 2년, 3년, 4년이 되니까 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확실하게 변해 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소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항상 인터넷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입으로 저런 소리를 내? 저런 소리를 입으로 실제로 낼 수 있는 게 가능해? 저런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저도 의심이 엄청 많았었어요. 저런 거는 구강 구조가 좋아야만 되는 거 아닐까? 저런 건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습량이 누적이 되고 뭔가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좀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내던 소리가 갑자기 수준이 확 달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영상 속에서 소리를 내던 사람들처럼 비트박스를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차 했을 때는 비트박스를 아무리 제가 화려하게 하려고 해도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저만의 규칙이 생기고 비트박스라는 방식, 어떻게 하면 소리가 더 예쁘게 들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박자가 더 멋있게 들릴까, 약간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되니까 그 후로는 비트박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소리적인 부분하고 박자 구성적인 부분이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를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 소리가 갑자기 엄청 좋아졌는데? 나 갑자기 소리를 낼 때 힘이 엄청 좋아졌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확 개선되면서 갑자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또래 비트박스를 하던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이런 뭔가 실력이 느는 그런 개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실력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 타이밍이 남들보다 좀 느린 편이었어요. 남들은 뭐 비트박스 기술 한 10개 할 수 있을 때 저는 한 4, 5개밖에 못하는 나머지 강좌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안 되고 뭔가 저런 소리는 나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막상 저도 좀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때 당시에 비트박스를 하기 전에 저는 입으로 밥을 먹고 말을 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가 강좌 영상 하나를 봤다고 해가지고 강좌 속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비트박스 영상에 나오는 엄청난 실력자들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강좌 영상 하나를 봤다고? 라고 생각한 거는 어릴 적 제가 좀 미숙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시간을 조금씩 공들이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비트박스가 이렇게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트박스를 연습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이런 식으로 비트박스 하면은 더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비트박스가 승승장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생에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남들보다 좀 느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같이 함께 배우는 과정이 있었을 때 남들보다 저는 습득 속도가 항상 좀 느린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트박스에서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딱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비트박스를 했다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요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좌로 최근에 2025 리니얼 비트박스 강좌라고 이제 재생 목록에 최근에 또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강좌 노하우들은 실제로 만약에 제가 초보자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비트박스라는 것을 처음 입문했을 때라면은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은 난 더 빨리 늘 수 있었을 거야. 누구보다도 무언가를 습득하는 속도가 느린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좌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강좌를 보시면서 따라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한번 제 말을 믿고서 너무 마음을 급하게 연습을 하시기보다 정말로 자고 일어나서 잠깐 해보고 길 걸어가다가 잠깐 해보고 쉬는 시간에 잠깐 해보고 집에 오는 길에 잠깐 해보고 샤워하다가 잠깐 해보고 방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 잠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제가 이거는 약속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강좌 영상을 보자마자 난 지금 이 소리를 어떻게든 내고 말 거야. 막 30분, 40분, 1시간, 2시간을 한 번에 시간에 다 이렇게 뭔가 투자해가지고 할 때보다 오히려 10초, 20초, 1분, 뭐 그러다가 다시 30초, 매일매일 하루하루 짧게씩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요. 정말로 안 되던 소리가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비트박스라는 것이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사람의 입술로 하는 거고 입 안에서 뭔가 혀와 바람과 뭐 발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겉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의 입 안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줘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뭔가 우리가 그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저거는 구강 구조 때문에 안 되는 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박스를 뭔가 옛날에 한창 뭐 현역으로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목표로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할 때도 제가 안 되는 소리를 남이 내면은 저도 절망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런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야? 왜 나는 안 되지? 그 소리들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저는 일렉기타 소리였어요. 이 소리요. 이 소리가 저는 진짜 끝까지 안 됐었어요. 다른 소리들보다도 유독 끝까지 안 됐던 소리인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되지?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막 30분, 20분 막 한 번 앉았을 때 내려고 하는 그때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박스 강좌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렵다, 뭔가 소리가 안 난다, 이렇게 좌절,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소리가 지금 안 나신다고 막 스트레스 받거나 절망하고 뭔가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비트박스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매력이 연습을 할 수 있는, 항상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될 때까지만 어떻게든 해볼 거야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기보다는요, 지금 안 돼? 조금 이따 해보지 뭐. 응? 안 되네? 아, 다시 한번 조금 이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의외로 되는 소리도 더 잘 되게 되고요. 안 되던 소리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비트박스 레슨을 굉장히 오랜 동안 해왔었거든요. 뭐 초보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말 비트박스를 어느 정도 좀 수준급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대회에서 뭔가 프로 현역으로 좀 활동하고 싶다라고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알려드리지만, 항상 특정 소리를 배운다거나 특정 박자를 배울 때면은 누구든지 다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해드렸던 말이, 지금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안 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해봐라. 조금 있다 했다가 될 수도 있는 거다. 항상 이 얘기를 거듭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소리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돼서 스트레스 받던 분들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니까 2개밖에 안 되던 소리가 3개, 4개로 늘어나고요. 또는 내가 연습하고 싶었던 박자가 있는데, 좀 빠른 비트박스가 있는데 이런 게 안 되시던 분들도 뭔가 집중적으로 연습했을 때는 정말 안 됐는데 짜투리 시간마다 조금씩 할애해서 투자하고 뭔가 그냥 버릇처럼 한 번씩 해보고 하시다가 오히려 2, 3주 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고난이도 비트박스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비트박스는 저는 정말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 최고의 취미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고 절망감, 좌절감을 주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강좌를 보고 지금 당장 따라해봤는데 지금 당장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서 포기할까, 그만둘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 되는 소리도 조금 있다가 해보면 또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했는데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또 해보면은 진짜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된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되신다면은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네이버 카페로 오시거나 또는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서 항상 남겨주세요. 질문들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소리를 너무나도 내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났던 저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꼭 낼 수 있도록, 뭔가 비트박스 하는데 더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게 질문 답해드리고 함께 소통하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정말로 함께 끝까지 비트박스 재밌게 즐기시고 최고의 취미로 하나 또 이렇게 배워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비트박스를 연습해보고 해보시는데 스트레스 받으시고 있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비트박스에서는 특히 이 말이 정말로 크게 와닿았던 사람이었어요. 계속 노력하고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보다 보면은 진짜 어느 순간 되는 날이 꼭 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하고 뭐 이런 것들,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질문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 계시다면요. 저희 채널에는 현재 네이버 카페하고 오픈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하고 오픈 채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정말로 나도 한번 비트박스를 이렇게 좀 평가받고 피드백 받고 싶다, 또는 다른 이제 구독자 회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비트박스를 하면서 재밌게 놀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설명란에서 네이버 카페하고 카카오 오픈 채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서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면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을까 만약 궁금해지셨다면요, 저희 채널에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북박TV에서는 비트박스의 기초 소리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비트박스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좌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북박TV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저의 특별 노하우가 담긴 멤버십 비트박스 강좌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박스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도 운영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